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변화만큼 따라서 변하고, 또 그것은 단지 변화가 아니라 변한다라는 것은 환경이 고도로 경쟁화되고 뭔가 치밀화되기 때문에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당연한 이치죠. 어떻게 보면 개체수가 늘어나고, 즉 경쟁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역량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가를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파마, 똑같은 커트, 똑같은 일을 20년, 30년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능력이 월등한 분들은 그런 데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기 바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의 어떤 변화라는 것은 어떤 분야,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질서, 세상의 어떤 룰, 내가 모르는 어떤 세상의 어떤 자연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신의 손이라고 하자고요.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변화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해요. 저도 아들이 둘 있지만 요즘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이, 이제 장성도 했지만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을 하는데 아주 조심스러워요. 그동안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열심히 산다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과정이었느냐, 해결하는 문제였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세대로 볼 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베스트셀러 작가들, 즉 성공한 사람들이 그것을 일깨워주고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또 일상에 들어오면 그것들은 그냥 흘려보내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예전에 하던 일을 우리는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이 지금 30년 동안 뭐 하고 계세요? 아니면 20년 동안 뭐 하고 계세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변화, 반드시 무언가의 시점,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열심히 일하게 된다. 즉,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순수하고 숭고하고, 뭐 종교로 얘기하면 일은 기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간의 절대적인 필요성이지만, 단지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밥 먹고 사는 거 외에 우리가 어떤 꿈, 어떤 다른 사람과의 어떤 행복을 공유하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조금 강하게 어플하면 포식자가 있다. 그들은 대개는 일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보다 일을 시키는 사람이 수익 구조가 크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적인 어떤 책에서 보면 결코 영향력은 네 거로, 가치고 영향력은 네 거로 부의 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요즘 이런 홍보, 자기 개인 어필의 시대지만 10만 명한테 자기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다고 할 정도로 이 10만 명의 의미는 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보면 10만 명의 구독자한테 실버 유튜브 마크를 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하는 자보다 일을 시키는 자, 그래서 매장을 여러 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단일 매장이더라도 직원이 많은 것과 적은 것은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혼자 하는 게 돈을 더 버는데? 그러면 돈은 더 벌 수 있지만 영향력은 적어요. 혼자 하는데 돈은 더 벌어요. 그러나 직원이 있을 경우는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분점이나 출점이나 앞으로의 성장의 성장의 어떤 외연을 확장한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을 시키는, 즉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1인 샵과 직원이 5명 있는 샵의 정말 가치는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연세가 드셔가지고 뭐 어떤 축소해서 안정적으로 산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떤 확장적인 의미의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시키는 자보다 그 더 가치가 있고 상위 포식자는 누구냐면 결국은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 그럼 어떻게 보면 창조자고 어떤 블루오션이고 그럼 새로운 어떤 영역의 것을 만들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의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네이밍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 경쟁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 식당도 똑같은 걸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접목하고 다른 메뉴를 싣는 거예요. 미용실도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뉴, 새로운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창조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식당으로 얘기하면 나만의 소스, 나만의 양념 비법, 노하우일 수 있어요. 즉 외형으로 보이지 않는 테크닉적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숨겨진 비밀, 그 경영 노하우, 그게 노하우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자보다 일을 만드는 자가 어떻게 보면 더 상위 포식자일 수 있다. 그러면 일을 만드는 자, 일을 만들어서 뭔가 가치를 전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한 개념의 상위 개념이라고 하면 어떤 일과 일을 만나는 개념의 플랫폼이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쿠팡입니다. 쿠팡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보다 어떤 업체가 만든 물건을 갖다가는 전달합니다만 만나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수익성에서는 엄청난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 다음 같은 경우가 실제 그 과정을 통해서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잘 생각하면 연결이라는 거, 플랫폼이라는 거 엄청난 가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과 약간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면 1인 샵, 공유 미용실을 통해서 플랫폼화를 하고 와서 일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활성화가 되시긴 어려운 부분이 이 미용 시장의 환경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을 통해서 1인 미용실은 한계가 있을 거다. 특히 강남이나 홍대나 서울 일부에서는 그게 먹힐 수 있지만 지방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창원이나 제주나 부산이나 지방에서 공유 미용실을 크게 했던 분들이 얼마 못 가서 정리하는 이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드는 플랫폼을 가진 자, 그것이 유튜브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인스타그램일 수 있고 그런 사이버상의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갖는 것도 어떤 기업이 아니라 개인 플랫폼, 그 플랫폼 회사의 틀 안에서 개인 플랫폼을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이 처음부터 돈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적어도 1년이라든지 2년 동안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쁘잖아요. 매달 뭔가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미용인들 많은 사람을 교육하면서 이게 참 잘못하면은 어려운 말인데도 그들한테 자극을 주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있는 게 아니라 월용직 디자이너도 있다. 어떻게 보면 한 달 일해서 한 달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들, 그들이 보통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감명 깊게 본 그 유튜브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유튜브의 강의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봉급은 누구 겁니까? 내가 받는데 봉급 내 거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돈을 벌지만 그 모두 그것은 할부금, 카드비 갚는데 다 쓰게 된다. 그리고 나는 미리 다음 달에 낼 카드를 미리 쓰면서 한 달 동안 쓰고 또 그것은 다시 카드비 받는데 간다. 즉 그분이 어필하는 것은 내가 버는 봉급은 내 것이 아니라 카드 회사 거라는 어필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뭔가 자극을 주고 자본주의 시장의 먹이사슬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필한 강한 어필인데 아주 강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교육 중에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거에 말에 논리에 이해를 했고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봉급은 누구 겁니까? 당신의 수입은 누구 겁니까? 혹시 카드 회사 거 아닙니까? 혹시 앱회사에 뭐 음식을 주문하고 뭐를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쿠팡에 대금을 지불하는 돈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어필하고 그것을 스스로 자각해 보는 것도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한 번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개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미래 가치를 파는 거죠.
특히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이나 기업도 미래 가치를 확대하고 그래서 회계를 늘리고 그래서 상장하고 그래서 뭐 3배에서 5배 늡니다만은 흔히 기업하는 분들은 이 상장하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정도로 가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직원들한테 미래의 비전을 주는 것이 진짜 경영입니다. 여기서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여기서 해서 돈을 보면 네가 나중에 얼마의 규모의 미용실의 원장이 될 수 있다. 네가 우리의 무슨 지점이 원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결국 미래를 판매하고 미래를 열어주는 리더 원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 산 너머에 바다가 있는 것을 알리지 마라. 단지 여기에서 북을 쳐라. 그들의 가슴을 퉁퉁퉁 울리게 해라. 그러면 그들은 배를 만들 거고 곧 산 정상을 넘어 바다를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결코 리더는 사람들한테 꿈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을 살면서 단지 일이 아닌 그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일에 여러분이 가치, 일의 시간, 일의 개념을 더 높이는 부분, 지금 말씀드린 일하는 자에서 일을 시키는 자, 일을 시키는 자에서 일을 만드는 자, 일을 만드는 자에서 일을 연결하는 자, 또 일을 연결하는 자에서 일에 대한, 사람에 대한 미래 가치를 끌어다가 여러분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시점의 일들의 가치를 높일 겁니다. 정리하면 나는 20년간 30년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개념 정리를 통해서 과감한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변화를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시간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즉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일을 압축해서 하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뭔가 준비해야 된다. 그때 성장하고 공부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참고가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은 어차피 잘 될 사람이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